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선입니다. 자, 현재 양시장 외인과 기관의 양매도 속에 시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잠시 후에 멘토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시장 살펴본 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019년 끝나가는데 정말 너무 까다로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청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 대체 어떤 전략 세워나가야 하는지 고민 많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저희 주식 잔소리와 함께 보시면서 전략 세워나가시면 어떨까요? 자,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혹은 3153-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끄러워요 하시면서 문자 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저희가 전화 상담을 주셨을 때 대화를 하면서 왜 들어가셨는지, 장기로 보셨는지, 단기로 보셨는지, 그 외에 원하는 대안 종목이 있으신지 등등 조금 더 맞춤 전략 짜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셔야지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주식 잔소리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텐데요. 이후에 오후장에는 그럼 어떻게 해요? 라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정재현 멘토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노란색 메신저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너무 힘들어요. 가짜방 사칭하는 사람들 때문에 찾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우 쉽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에 오픈 채팅방이라고 5글자만 추가로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4989 오픈 채팅방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동영상 시청하시면서 정재현 멘토님과 함께 주식 공부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유튜브 접속하시고요.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면은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자, 여기 장전시황, 마감시황 정말 빠지지 않고 올라오고 있어요.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평일이고 주말이고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깜짝 공개 강의도 열리고 있습니다. 뭐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면서 주식 잔소리 출발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 약보합권이에요. 0.16%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9% 서로 시장성, 방향성 달리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좀 1192원 3원까지 좀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멘토님. 예, 오늘 이제 하락 반전이 됐어요. 코스닥 시장 강보합세인데, 일단 거래소 시장 지수 자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내일이 동시만기죠. 내일이 동시만기고 이번 주에 관세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오죠. 일단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관세적인 부분들은 좀 더 미룰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시장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도 눈치 보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21선 안착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618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왔어요. 52,000원 언저리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일단은 얼추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 지수로 보게 된다라면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도 21선에 대한 저항 부분들 한 2110포인트 정도 절반에 되돌리면 좀 말씀을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고점 자리가 2104포인트대 얼추 이 부분들로 좀 다 온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다이렉트로는 못 올라갈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밀려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되밀리고 난 이후에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키포인트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락에 있어서의 되돌림 자리대가 먼저 나와줬었고, 먼저 나와주고 난 이후에 눌림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에서 조금 한 번 더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줄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121선에 대한 지지,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21선 쌍바닥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 시도, 그런 결과론적으로만 보게 되면 당분간은 박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정고점권역까지의 박스, 지금부터는 618 조정치, 즉 52,000원짜리대를 안착해줘야 돼요. 21선 돌파 시도가 나왔고 안착 시도가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거래량이 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흘러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종목마다 상당히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내일이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지수가 올라가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환율도 지금 원달러 환율도 다시 올라가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지수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밀려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감안을 해 놓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종목별로 여전히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우선주, LG화학,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요들 종목군들만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나머지는 뭐 배당주라든가 가치주,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약해요. 이러한 흐름들은 좀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보다 더 약해요. 수급적으로 원체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죠. 거래소 시장 2거래일 연속적으로 이제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기관 쪽도 매도 나오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3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죠. 기관은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개별적인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코스닥 지수만 놓고 봤을 때 빠졌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아래권역으로 다시 바닥권역으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이때는 뭐 현금을 만들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600포인트 포잔 초반 정도 때까지 뭐 만약에 밀린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 자리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좀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개별주들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커요. HLB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이 상당히 좀 많았을 거예요. 공매도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일단 빠졌단 말이에요.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여기에서의 다이렉트적인 상승은 없을 거다. 바닥을 만들어 놓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최근에 개별적인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몇몇 개의 종목군들이 있어요. 근데 차트만 보고 하게 되면 급락을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전날 9%의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다가 금일 시초가 개파락으로 20% 넘게 추가했죠.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 쪽에서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급락이 나왔단 말이죠. 차트를 보고서 할 거라면은 명확하게 대응점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갭으로 그냥 시초가부터 빠져버리게 되면 대응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개별적으로 차트를 보고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어떠한 이슈거리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좀 체크를 하고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뭐 강했던 종목군들 KH바텍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상승에 대한 탄력 부분들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21선 이탈되게 된다라면 일단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시세의 흐름들은 끝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파인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친구는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21선을 깨고 내려갔어요. 1차 시세 끝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도로 대응해야지 매수로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폴더블 쪽, 휴대폰 부품주 쪽, 특히나 카메라 쪽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최근에 어제 분할을 했죠. 뉴파워 플라즈마 액면 분할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폴더블 쪽에 있어서의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거래가 정지가 되고 액면 분할을 진행을 하고 나서 움직이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도우인시스라는 자회사가 있죠. 그러면서 폴더블에 대한 성장 부분들에 있어서 부각이 되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는 차트 기술적인 흐름들로만 놓고 봤을 때 21선 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거나 아니면 내년도를 좀 대비한다?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군들 뭐 테스라든가 아니면 원익 IPS라든가 반도체 장비 쪽이죠. 이러한 종목군들은 밀리는 타이밍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 받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BH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BH 같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자리 때는 매수입니다. 이런 자리 때는 매수로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맞지 않나.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에서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눌리면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PCB 쪽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 그러면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ICD가 대장인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걸 따라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된다면 AP 시스템도 기다렸다가 받는 전략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금일 제이스텍 같은 경우도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장기평 쪽에 있어서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세 하단 자리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매수해도 좋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받는 전략이죠. 받아서 끌고 가는 전략이 더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종목군들은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투자적인 관점으로 볼 거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거냐, 그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준은 21선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그런 부분들 나름대로 좀 괜찮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어찌됐든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좀 쉬엄쉬엄하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좀 시장이 많이 까다롭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 나왔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눌림목에서 봐도 될 종목들, 뭐 네이처스, KH바텍, 파인텍, 뉴파워즈마, BH, AP시스템, 제이스텍까지 좀 종류별로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혹시 갖고 계셨던 분들 있으시면은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시면은 저에게 문자나 상담, 전화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 종목명, 매수가, 비중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바로 전략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7번님이 보내주신 YMT 살펴볼게요. 32,000원 매수 단가 갖고 계시고요. 40% 비중으로 좀 많이 갖고 계시네요. 현재는요, 26,650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2,000원에 들어가시고 나서 계속해서 좀 흘러내려오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아마 정리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은데 비중이 좀 크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지금 YMT 같은 경우도 장비주 쪽에 들어가요. PCB 쪽 사업하고 있고 소재 쪽 이런 쪽에 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있어서의 시장 전망은 괜찮아요. 괜찮은 그런 부분들인데 올해도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재무 구조도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고. 근데
지금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좀 단기간에 과도하게 좀 많이 빠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32,00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은 조금 더 가져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중이 이게 40%시라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비중이기도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를 좀 보게 된다라면 수급적인 부분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에 좀 변동성이 나오면서 이 친구도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일단 지금은 좀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변동성이 좀 나오는 그런 구간이라 뭐 이슈적인 부분들로 보게 되면 뭐 무역 분쟁 이슈도 있고 이번 주에 결정이 나죠. 내일도 동시만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로 보게 되면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주가 흐름 자체가. 근데 내년도에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하락세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3만 원대 자리대를 다시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하지 말고 조금 더 보유를 좀 해보자. 시간적인 부분도 좀 느긋하게 갖고 보유를 한번 해보자. 그럼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MT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2466번님이 보내주신 삼성전기입니다. 11만 3,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지금 11만 9천 원이어서 수익 보고 계시거든요. 삼성전기 11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 계속해서 좀 전체적으로 시장에선 빠져나갔지만 삼성전기는 수량이 크진 않아도 어쨌든 계속 좀 사들이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삼성전기 지금 수익 중이긴 한데 조금 더 가져가 봐도 될까요, 멘토님? 이게 지금 정고점 자리대예요. 정고점 자리대에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막 그 기류에 서 있는데 거래량이 최근 들어 이게 좀 터져주면 이런 식으로 터져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일부 챙기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일부 챙겨놓고 절반 정도 챙겨놓고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거나 하게 된다라면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온다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 자리대가 약 12만 원 5천 원 자리대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12만 5천 원 자리대 오게 되면 저항 자리대로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절반 정도는 챙기면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좀 여유 있게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한 13만 5천 원짜리 때까지는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절반 챙기고 나머지만 13만 원대 정도까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1만 3,5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짧게 타이트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럼 먼저 기본적으로 절반 정도 챙겨 놓고 난 다음에 11만 6천 원짜리 때 그걸 깨게 되면 전량 차익을 한번 하고 다시 보자라는 의견 좀 드릴 테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절반을 챙기고 그 외에는 리스크 관리점 혹은 목표점 두 가지 잡아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은요. 역시나 9095번님이 보내주신 조화제약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4,200원이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4,200원이시면은 11월쯤에 들어가셨을까요? 좀 윗골이 닿았을 때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조화제약 어떤 전략 세워서 좀 내년에 가져가 보면 될까요? 글쎄 이게 제약주 이게 좀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많아요. 조화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볼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아직까지 돌려 세운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사실.
4,200원짜리대에서 비중을 20%를 좀 매수하셨는데 이게 많이 빠져서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를 하신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조금 더 가지고 계시다가 전 4,00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제약주라고 하더라도 테마성의 흐름들이 말고 일단 기본적인 실적이 나오는 그런 제약주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서 반등 시에 좀 종목 교체를 좀 해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그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등 시에 종목 교체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한번 잘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됐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시네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고려시멘트 고려시멘트 매수가 30% 네, 어제 3,010원에 샀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바로 어제 들어가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멘토님하고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제 왜 사셨어요? 잘 아는 친구가 이제 고려시멘트로 좀 돈을 좀 벌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이제 밑에서 조금 올라오길래 한번 사봤는데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이제 멘토님한테 팔으라고만 팔고 지인분이 고려시멘트로 수익을 냈는데 그게 부러워서 사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그 지인분은 갖고 계시대요? 예, 예. 지금도? 예. 그 밑에서 또 샀대요. 그 밑에서 또 매수를 하셨대? 예. 왜 사셨을까? 모르겠어요. 물어보시지. 왜 샀어? 이러고. 아이고, 잘 안 가르쳐줘요. 잘 안 예, 가르쳐줘요? 그러니 언뜻 이제 고려시멘트로 돈을 벌었다 그래서 그냥 보다가 샀어요. 자, 일단 실적은 뭐 나쁘거나 하진 않아요. 그죠? 예. 재무구조는 뭐 나쁜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 배당도 일부 좀 나오는데, 예. 토목 쪽이란 말이에요. 예. 내년도에 보니까 SOC 사업 좀 토목 쪽에 좀 증가되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된 거 보니까. 예, 예. 그러면 시멘트에 대한 수요는 좀 늘어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차트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예. 이게 뭔가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이 거래량 자체가 예. 이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게 조금 찝찝하기는 한데 이건 따라 들어가면 안 될 종목이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어저께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3,010원에. 예, 예. 3,01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러면 짧게 보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좀 길게 보고 하신 거예요? 아이고, 몰라요. 그냥, 그래서 멘토님한테 전화했잖아요. 얼마쯤 팔으라면 팔게요. 참, 어머니 대책이 없으신데? 예. 잘 몰라요, 주식은. 주식을 모르시는데 왜 하시지? 그렇다 또 수익도 나고 있네 또? 신기하게. 친구가 이제 잘해요, 주식을. 그래서 그냥. 그럼 그 주동량을 친구분한테 물어보시면 되지. 아이고, 안 알려줘요. 자, 일단 어머니 그 제가 봤을 때는요. 예. 거래량만 놓고 봤을 때는 예. 이게 뭔가가 좀 있어 보여요. 예. 거래량만 놓고 봤을 때는 예. 최대 주주가 58%를 가지고 있는데 유통 물량 1,000만 주, 1,300만 주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터졌다면 몇 천만 주씩 터진단 말이에요. 예. 그 유통 물량을 다 지금 회전시키는 거거든요. 예. 잠깐만요. 이 공지 회사 한번 봐볼게요. 이거 차트가 조금 이상해서. 예. 대주주가 보게 되면 대주주가 조금 팔았네요. 일단 장내 매도를 좀 했고 11월 달에. 그러면 사업적으로 한번 봅시다. 계열회사 한번 볼게요. 예.
계열회사는 많기는 한데 정확하게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어머니. 이게 지금 단순하게 뜯어보기만 하면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그냥 손절을 예. 좀 짧게 잡아보세요. 30% 비중이신데 예. 이 좀 여유 러프하게 한 10% 정도 손실 잡을 수 있으시겠어요? 아이, 돈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응. 2,700원이 깨지면 예. 손절하시고요. 얼마요? 2,700원. 그럼 그게 2,700? 예. 그게 한 10% 정도 손실일 거예요. 예. 예. 2,700원 깨지면 손절을 하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게 한 4,000원 언저리 때까지 다시 움직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거기서 절반 팔고 예. 나머지는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어머니. 그래요. 고맙습니다. 4,000원대는 가는 거죠? 아니 그걸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아니, 제가 4,000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참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전화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솔리드요. 솔리드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가 5,560원. 5,560원에 비중은 10%요. 비중을 10% 갖고 계시고요. 예.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지금 이걸 조금 들고 가도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랬어. 알겠습니다.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면은 좀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알겠습니다. 예. 그럼 멘토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버님, 예. 솔리드라는 그룹이 있었던 거 아세요? 예? 아닙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예. 5,500원대 매수를 하셨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아버님, 예. 솔리드가 어떤 섹터에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뭐 5G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어요. 네, 5G 쪽인데 이제 빌딩 안에 중계기 같은 거를 설치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봇대에 이렇게 하나가 있다면 선이 예.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그죠? 그런 부분들을 솔리드가 해요. 아, 예. 네, 그 이제 건물 안에다가 이제 그 중계기를 설치하고 그런 예. 사업을 솔리드가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는 중계기 망을 외부에다가 다 해야 되잖아요. 깔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서울 쪽에 좀 많이 깔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빌딩 안에 이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올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했었고 중국도 시작을 할 거고 일본도 준비하고 있고 미국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업적인 부분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예. 그리고 내년도에 애플도 5G 폰을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애플이 그래도 휴대폰 판매 이도가 꽤나 높잖아요. 그렇죠. 삼성도 그렇고. 그러면 예. 5G 폰으로 많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5G 쪽 네트워크를 많이 설비 투자를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솔리드도 저는 수혜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5,56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는 당연히 들고 가셔도 되고요. 예. 만약에 이 친구가 코스닥이 막 변동성이 커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미친 척하고 만약에 빠져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양도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고 해서 막 밀리거나 해요. 예. 만약에 예. 그러면 4,900원 밑으로 밀려오면 예. 그 조금 더 분할로 사세요. 한 10% 정도 비중을 더 늘려서 단가를 낮추세요. 4,900원 선대면 조금 더. 4,900원 이하로 분할로. 예. 그럼 또 사도 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분할 매수를 좀 하시게 되면 단가는 아마 낮아지겠죠? 예. 5,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낮아질 거예요. 예. 그럼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가 있으니까 예.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안 밀리고 나서 반등이 빠지지 않고 잘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 기본적으로 뭐 6천 원 이상 막 이상은 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만한 종목은 아닌 듯 보여지니까 예, 조금 더 끌고 가세요, 아버님. 내년도까지.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예,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 또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역시나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영진약품. 영진약품이요. 매수가 비중은 네, 어떻게? 영진약품.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6,500원에 30%가 6,500원에. 6,500원에 20에서 30% 정도이신 건가요,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멘토님 빠르게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이거 최근에 샀죠? 이거 예, 영진약품. 언제 사셨어요? 네. 언제? 어머니, 얼마 안 됐어요. 이거 매수를 왜 네. 하셨어요, 어머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그것도 앞으로 뭐 좋다 했어. 좋다 해서 샀더니 자, 어머니 이게 어머니 KTNG 아세요? KTNG? 어머니, 네. KTNG 아시냐고요? 네. 알죠? KTNG 어머니. KTNG 잘 모르지요. 잘 네네. 모르세요? 그 담배 있죠, 어머니? 담배 만들고 그 회사가 KTNG인데 KTNG가 아. 영진약품을 인수를 했어요, 어머니. 그래서 영진약품이 그래도 예전에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는데 KTNG가 인수를 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머니 이거 짧게 보셨어요? 아니면 여유 있게 보셨어요? 어머니 짧게 봤어요? 길게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어? 예. 어떻게 봤다고?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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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으면 길게 보셨으면 가지고 가세요, 어머니. 네. 어머니 말씀대로 좋아질 수 있으니까 길게 가져가시고 한 8,000원 정도 오면 그때 다시 전화 주세요, 어머니. 아시겠죠? 그렇게 안 되는 거. 네. 네, 자, 상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아마 좀 전화 연결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LG 화학인데요. 네. 비중은, 30만 원 해가지고 비중은 60% 됐습니다. 30만 원에 60% 많이 들어가셨네요. 네, 뭐 내년에 뭐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좀 좋다 쌓고 있어서 장기로 보고, 어. 12월 4일날 좀 빠졌을 때 좀 들어갔는데 들는지 싶어서 한번 전화 드려봤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멘토님하고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더 여쭤보세요. 네네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LG화학이 좀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이 있어요. 2차 전지 쪽에 관련해서. 네네네. 근데 이게 30만 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예. 장기로 좀 보셨다고요? 예, 장기로 내년까지 한번 상반기까지 한번 들고 가볼까 싶어서 그래서 내년 네. 상반기면 이제 한 6개월 정도네요? 예. 그렇다면 전 종목 선정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 아, 그렇습니까? 지금 한번 보자고요. 네네네. 이 친구가 지금 역배열이죠?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는 구분할 줄 아세요? 그건 잘 할 줄 모릅니다. 자, 보세요. 네네. 제가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나요? 네네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선이 노란색 선이 있고 갈색 선이 있어요. 네. 주가가 밑에 있죠, 지금? 예. 이게 이 갈색 선, 이 두꺼운 선이 1년 주가 평균 이동 평균선이에요. 241선이에요. 예. 자, 보자고요. 지금 주가가 밑에 있죠? 예.
지금 이 주가가 밑에 있을 때 당시에 보게 되면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머물렀어요. 그죠? 예. 지금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게 되면 내년 상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이쪽도 보게 되면 깨지고 난 다음에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흘렀어요. 그죠? 네네. 그러면 아버님이 내년 상반기 정도 때까지는 갖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좀 그렇네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예. 좋다 얘기하는데 주가는 계속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죠? 물론 이 28만 원짜리 때, 요 자리대를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이제 바닥이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당분간은 33만 원에서 28만 원대 요거 박스예요. 아, 예. 그러면 기대 수익 자체가 아버님이 생각하신 것보다는 작을 것 같아요. 아, 그죠? 예. 그렇네요. 아버님 뭐 예상에는 뭐 이거 하기도 한 36만 원, 37만 원 뭐 그 정도 보시지 않으셨나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그 정도 맞습니다. 생각을 하신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 때까지는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예. 종목을 교체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버님. 아, 예. 그럼 다른 종목 뭐 어떤 좋은 종목 있습니까? 다른 종목이요? 좋은 종목 많죠. 아, 좋은 종목 많죠. 왜요, 아버님? 근데 그거 왜 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하셔가지고 예. 지금 보면 IT 섹터도 좋고 다 그래요. 네. 보면 네네. 그럼 방송 이 프로그램 잘 안 보시는가 보구나, 아버님은. 예, 저는 잘 보지도 안 하고, 그 누구가, 뭐, 지인이 그래, 이거 사놔나면 좋기라 사서, 그래, 그냥, 이렇게 사놨어요. 아무것도, 그럼 투시도 잘 할 줄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반도체 업황도 좋고 디스플레이도 좋고 하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도 되고, 예. 삼성 쪽에 이제 그 장비나 소재 이런 거 국산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원익 QNC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원익 QNC 같은 기업도 내년도에 실적이 많이 좋아요.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아버님. LG화학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을 거예요. 예. 그 좀 참고를 하고 좀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나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잘 보고 궁금하세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LG 아니야, LG. 인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2,000원에 20%요. 52,000원에 20%시고요. 네. 11월 말쯤에 들어가셨나 봐요. 중순에서 말. 네네. 계속 흘러내렸네요. 그죠? 예, 사니까 내리더라고요. 그러게요. 하필 또 꼭 사면은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는데 그래도 어제부터 오늘도 좀 흐름 좋게 나타났는데 한번 기대 갖고 멘토님한테 여러 가지 한번 여쭤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2,000원에 11월 달에 매수하셨어요, 어머니? 네네,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게 보면 장비 소재 부품 이쪽에 관심을 좀 가졌다가 네. 지금 코스닥 시장 이것저것 얘기 나오면서 조금 불안해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급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어머니. 네. 지금 보면 외국인이 일부 좀 매수했는데 기관 쪽에서 계속 매도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좀 밀리는데 이게 보면 네. 박스 같아요, 박스권. 네. 이렇게 박스권 같은데 어머니 52,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으면 네. 저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 성장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는 네. 이 친구가 성장을 할 여력은 충분해요, 어머니. 네. 올해도 나름대로 좀 괜찮게 성장을 했고
내년도에도 일단 성장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대에서는 네. 매도를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네. 그러면 좀 추가 매수 한 10% 더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 네. 비중 20%인데 만약에요. 네. 조금 이렇게 박스가 46,500원이에요. 네. 박스 하단이. 네. 그 46,500원 밑으로 해서 빠지게 되면 네. 한 44,000원? 우와. 그 정도까지 분할 매수로 조금 더 추가 매수 해보세요, 어머니. 그러면 44,000원까지 오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가져가고 혹시 그때 오면 좀 추가 매수할까요? 그렇게. 혹시나 죄송하지만 이거 팔고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며칠 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언니 기현 씨가 그거 그거 하면 그냥 하지 말까요? 어머니 단타 치시죠? 아니요. 저는 단단은 에이, 못해요. 어머니 이거 물려갖고서 조금 먹고 팔려다가 이게 계속 때려가니까 매도 못 하신 거네. 아니에요. 전 단타는 몇 년 갖고 있는 것도 많아요. 하루에 쓰다 전기 있는 거. 그래요? 네네. 저는 단타는. 그럼 혹시나 그러면 하고 이 방송을 자주 보니까 한번 문의 지난번에 한번 드려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제일 걸려서 한 거예요. 일단은 제가 봤을 네. 때는 네. 글쎄요. 지금 네. 매수의 타이밍을 네. 종목을 이렇게 교체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번 주 넘어가고 네. 다음 주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내일 동시만기 있죠. 네. 그다음에 이번 주 일요일 날 그 무역 협상 관련해가지고 네. 결과도 나오잖아요. 관세부가 네. 하냐 안 하냐 그 결과 나올 거고. 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은 그냥 이걸 어차피 비슷한 섹터예요. 네. IT 소재 쪽이란 말이에요, 다. 네. 그러니까 일단 가지고 계시되 네. 다음 주에 이게 보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럼 지게 그러면 안 팔고 있으면 5만 2천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내년에? 충분히 가죠, 내년인데. 그래요. 네, 그러면 충분히 갖고 가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 거예요, 그 이상. 그래요. 그러면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맞춤별로 상담 드리고 또 대안 종목까지 이야기해 드렸었는데요.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고 혹시나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은 그때 또 주식 잔소리로 저희에게 상담 연락 주시면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해봤고요. 코스피 0.05% 여전히 약보합권, 코스닥은 0.03%. 사실상 양시장 큰 뭔가 변동성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또 어떤 관심 종목을 갖고 보면 좋을지 오히려 지수가 내려갈 때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된다라고 하셨었잖아요. 앞으로 계속 좀 눌릴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종목 좀 보고 갈까요? 글쎄요. 지금 시장이 약보합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까 종목 상담을 좀 못했던 것 같은데 BH 같은 경우를 좀 보면 밀리잖아요. 네. 이거 매수해도 괜찮을 거예요. 만약에 이거 아까 종목 상담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했는데 얼마에 물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하셔도 돼요. 밀려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 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놓고 따져보게 되면 내년도에 성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고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전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를 대비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BH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간당간당하고 있잖아요. 이건 좀 더 확인을 해보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시장 만약에 안 좋아지거나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좀 밀리는 타이밍을 좀 기다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또는 지금 요 부분들을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단기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럼 BH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애플 쪽에 늘어날 거죠. 삼성 늘어날 거죠. 폴더블 부분들에 있어서 하게 되면 PCB 자체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더. 그러면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내년도에 폴더블에 대한 생산량 삼성만 따져봤을 때 10배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휴대폰에 대한 교체 주기, 5G 폰으로 교체를 하거나 하게 되면 교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애플 쪽에서도 내년도에 5G 쪽에 휴대폰을 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뭐 밀려 내려올 수도 있고 혹은 기관 쪽에 있어서의 12월 달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매도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충분히 받아도 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 IC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ICD 같은 경우도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많이 못 올라간 종목군들 제이스텍 같은 경우도 지금 4%대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사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군들은 충분히 사도 될 만한 그런 기업이에요. 내년도에 QD 쪽에 있어서 발주 얘네들이 다 들어가죠. 파인텍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파인텍은 못 들어가는데 걔는 폴더블 쪽에 있어서 장비를 납품을 한 게 맞아요. 한 게 맞는데 그게 이제 폴더블 쪽 테마에 편성되면서 파인텍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고 제이스텍이 본딩 장비 쪽 부분들에 있어서 폴더블 쪽에 못 들어간다? 택도 없는 소리고요. 삼성은 듀얼 밴더로 쓰지 단일 밴더로 안 써요. 그리고 작년 2016년도, 17년도에 실적을 보게 되면 파인텍이 일부 들어가긴 했었습니다만 문제가 있어서 제이스텍이 다 몰아서 했단 말이에요. 베트남 쪽 설비 투자도 진행할 거고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은 여기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못한다? 많이 빠진다는 이유만으로 매수를 못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뭐 하지 말아야죠. 뭐 아니면 맨날 급등주 단기 정모 해갖고서 손절가 잡고 그렇게 하든가 그런 것들을 하셔야죠. 그게 아니라면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를 대비한다라면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은 그런 기업들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투자하실 분들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 관점 위주로 IT 종목들 오늘 좀 아까 상담이 들어왔지만 진행되지 못했던 BH를 시작으로 해서 뭐 ICD, 제이스텍 요즘에 특히 제이스텍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오히려 지금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 내년에 삼성전자의 투자 수혜를 볼 수 있다. 라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런 종목들 관심 종목에 눌러 놓으시고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분할 매수 전략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이제 1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양시장에 따른 강보합권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색깔을 바꿔 나가고 있는데요. 오후장에서도 성공적으로 대응하시라고 저희가 정전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노란색 메신저로 정전 멘토님과 실시간 이야기 나누는 방법이죠. 샵 4989 문자 상담 번호 샵 4989 번호로요.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문자 받으신 분들은요, 그냥 터치 한 번만 하시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이 개인적으로 노란색 메신저에서 주식 잔소리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려고 하면요,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가짜방, 사칭방이 너무나 많아서 잘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아예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샵 4989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동영상 시청하시면서 정전 멘토님께 주식 공부하는 법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접속하시고요. 주식 잔소리 검색해 주세요.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 장전 시황, 마감 시황은 물론이고 정말 주말에까지 여러 가지 영상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요. 깜짝 공개 방송도 열리고 있거든요. 이 깜짝 공개
방송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은 물론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오픈 채팅방까지 같이 들어와 주셔야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꼭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 주식 고수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 주식 잔소리 이제 정리를 진짜 해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목요일인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